67세 정자 씨는 20년 만에 만난 친구 때문에 노후자금 5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말이죠.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나요? 정자야, 나 좀 도와줘. 딱 이번만이야. 전기세가 밀려서 10만 원만.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만 이렇게 된 걸까요? 72세 수진 씨는 남편의 승진 소식을 기뻐하며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그래도 요즘 그 회사 위험하잖아. 집에는 잘 들어오냐? 그 친구는 뒤에서 이런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수진이 집안은 허세가 심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나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좋은 일이 3가지나 생겨요. 첫 번째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간단한 신호 5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돈 뜯기는 일이 절대 없어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과 조용히 헤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정자 씨가 직접 해봐서 성공한 방법이거든요. 3단계만 따라하시면 싸우지도 않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혼자 계셔도 전혀 외롭지 않은 비밀을 알게 돼요.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롭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이 영상을 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겪던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돈은 계속 나가고 마음은 계속 무거워져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몸도 아프기 시작해요. 한번 아픈 몸은 아무리 돈을 써도 다시 젊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남은 소중한 시간들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빼앗겨 버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그럼 정자 씨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자 씨는 평범한 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고 지금은 월세 수입과 연금으로 조용하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재래시장에서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영숙 씨를 만났어요. 정자야, 너 맞지? 세상에. 내가 너를 여기서 다 보네.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영숙 씨를 보니 정자 씨도 울컥했어요. 젊은 시절 도시락을 나눠 먹던 추억, 신촌에서 데이트하다 들켜 서로 놀리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처음 2달은 정말 좋았어요. 자주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영숙 씨는 힘든 이야기만 했거든요. 남편은 몇 년째 우울증이고 아이들은 연락도 없어. 아파트 관리비도 몇 달째 밀렸어. 넌 참 좋겠다. 정자야, 남편도 착하게 살다 갔고 애들도 잘 됐잖아. 나는 진짜 팔자가 없어. 정자 씨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넌 팔자 좋다. 우린 고속버스 표값도 부담인데 새 옷을 입고 나가며. 어머, 또 새 옷 샀네. 명품이야? 정자 씨는 점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카페에서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자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번 달 전기세가 밀려서 딱 1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정자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20년 친구잖아요.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서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정자야, 손자 학원비가 급해서 3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그 다음 달에는 병원 약값이 없어서 20만 원만, 또 그 다음엔 가스비가 끊겼어.
15만 원만 3개월 동안 총 12번 전화가 왔어요.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정자 씨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였죠. 처음에 하던 갚을게라는 말은 사라지고 이런 말이 당연해졌어요. 미안해.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정자 씨는 점점 힘들어졌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의 돈통이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일 먼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내가 오늘 병원에서. 그때 영숙 씨가 한 말이 정자 씨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아이 참, 정자야.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그런 건 가족들한테 말해봐. 그 순간 정자 씨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구나. 나는 그냥 이 사람한테 돈 주는 사람이었구나. 정자 씨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500만 원을 되찾았을까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자 씨는 그날 밤잠을 못 잤어요. 영숙 씨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자 씨는 그동안 영숙 씨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3개월 동안 12번 전화해서 500만 원을 가져갔지만 정작 정자 씨가 힘들 때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정자 씨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말만 했어요. 넌 참 팔자 좋다. 우린 그런 거 꿈도 못 꿔. 이런 말들 말이에요. 정자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 사람과 지내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0년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도 없고요. 정자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편지를 쓰기로 한 거예요. 정자 씨는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영숙아, 우리 참 오래됐지. 내가 너와 웃던 시간들이 좋았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삶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 나는 이제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부디 잘 지내.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예의였으면 좋겠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정자 씨는 시장에 나가서 영숙 씨에게 편지를 전해줬어요. 이거 좀 봐줘. 영숙 씨는 편지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정자 씨는 돌아섰어요. 그 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어요. 가슴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영숙 씨한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정자 씨는 받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영숙 씨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났어요. 정자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요가 학원에 다녀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 친구들은 정자 씨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진짜 기뻐해줘요. 노인복지관에서 수채화도 배워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네요. 누군가 전화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정자 씨가 말했어요. 이 나이에는요. 슬픈 사람을 위로하려고 내 마음을 갉아먹을 필요 없어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과 웃는 게 그게 노년의 행복이에요. 가난한 친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핑계로 내 삶을 당연하게 기대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내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정자 씨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요?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누구를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
항상 푸념만 하는 사람, 내 삶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지금부터의 시간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정자 씨처럼 힘든 관계가 있나요?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내 좋은 소식을 못 견뎌 하는 사람 말이에요. 댓글로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라고 써주세요. 정자 씨처럼 용기 내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한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자 씨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걸 배웠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자 씨처럼 당하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자 씨처럼 500만 원을 잃고 나서 깨닫는 건 너무 늦어요.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신호만 기억하시면 이런 사람들을 첫 만남부터 피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보통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워해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이렇게 안부부터 물어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달라요. 만나자마자 자기 힘든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아이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은 아프고 아이들은 돈만 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가 하나예요. 자기 하소연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말했을 때 반응을 잘 보세요. 우리 손자가 대학에 붙었어 하면 좋은 친구는 와,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라고 해줘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근데 요즘 대학 나와도 취업 어렵던데, 그 학과는 취업률이 안 좋다던데, 항상 여러분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못 견뎌 하거든요. 대화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야기하고 그래야 맞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해요. 2시간을 만나도 자기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면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로 돌려요. 여러분은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요. 미안한데 차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잠깐 짐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런 작은 부탁들이 점점 커져요. 이번 달만 10만 원만, 급한데 50만 원만, 그리고 갚겠다는 말은 점점 사라져요. 대신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니? 라는 말이 늘어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요즘 바빠서 나도 힘들어서 이런 핑계로 피해요. 하지만 자기가 뭔가 필요하면 바로 나타나요. 이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하면 정말 조심하세요.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힘든 이야기만 하나요? 내 좋은 소식에 안 좋은 말을 하나요? 자기 이야기만 하나요? 도움 달라는 말이 점점 늘어나나요? 내가 힘들 때는 없나요? 3개 이상이면 그 사람과 만나는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신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그리고 도움 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거절하세요. 요즘 여유가 없어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개인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이용당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5개 중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댓글로 숫자만 써주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배웠어요.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끊어야 하지? 갑자기 연락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자 씨가 실제로 써서 성공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싸우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천천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전에는 매일 전화했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마세요. 아, 미안해. 못 봤어. 뭔 일이야? 이렇게 하세요. 만나자고 하면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세요. 도움 달라고 할 때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안 돼. 상대방이 그래도 친구 사이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친구니까 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 여기서 중요한 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계속 달라고 하는 상대방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써도 계속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해요. 정자 씨처럼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는데 요즘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생활에 집중하고 싶어.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화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예요. 만약 편지로 정리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가 참 오래 알고 지냈죠. 그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요. 하지만 요즘 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건강과 가족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짧고 명확하게 쓰는 게 좋아요. 관계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해도 똑같이 화내지 마세요.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두 번째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런 말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을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아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편해져요. 정자 씨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전화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돈 달라고 할까 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만나고 나서 기분 나빠질 일도 없어요. 그 시간에 정말 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진짜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나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혼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관에 가서 새로운 활동을 해보세요. 요가나 그림 같은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도 즐거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자 씨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어떤 분들은 이게 걱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뭘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여러분도 이제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잊어버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천천히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취미가 있나요? 정자 씨는 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재미있다고 해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하기,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구경하기, 저녁에 일기 쓰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운동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새소리도 들리고 꽃도 보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저녁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서야 읽고 있다고 해요. 하루 30분씩이지만 정말 즐겁다고 하세요. 혼자 있는다고 해서 아무도 안 만나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는 만나야죠.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함께 운동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요. 서로 뭔가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도서관에도 가보세요.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다 보면 매일 나오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돼요. 이런 것도 좋은 만남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느라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에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긴 글 쓸 필요 없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마음이 편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지만 점점 늘려가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갖지 못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온 것, 이런 것들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들도 행복하게 느껴져요. 가끔 외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지금 좀 외롭네 하고 받아들이세요. 외로움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거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그러세요.
복지관에 가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 있는 게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나쁜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부터 관계 정리하는 법,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정자 씨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해보세요.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서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 편할까? 불편할까? 편한 사람들은 그대로 두세요. 하지만 불편한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당장 지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누가 그런 사람인지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연락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해 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아닌지 보일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오늘도 내가 주인공인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은 공원에 산책 가봐야겠다.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것들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새로운 활동을 하나 시작해보세요.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요가, 댄스,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요리 수업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도 가보세요.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동네 공원에서 매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거기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좋은 드라마를 봤다. 이런 것들요.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역시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알게 될 거예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긴 글 쓸 필요 없어요. 한두 줄만 써도 충분해요.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한테 떠넘기려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세요. 도와줄 건지 말 건지요.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나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나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요.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세요. 정자 씨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좋아져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연락처 정리하기, 새로운 루틴 만들기, 복지관 알아보기, 이런 것들부터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해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63세 이후의 시간은 정말 귀해요. 이 시간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댓글로 시작할게요라고 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